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주 맞추기 쉬운 문제를 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거 어려운데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두 노래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첫 번째 노래는 My Love, There's Only You in My Life, 엔드리스 러브라는 엔드리스 노래고요. 러브, 예. 또 한 곡은 널 사랑하겠어 하는 동물원의 사랑하겠어라는 노래인데요. 네. 정답은 결혼식 축가? 네, 딩동댕. 이것도 제 결혼식 축가입니다. 아, 정말요? 와. 이 두 곡을 네. 저는 축가로 들었는데요. 일반적인 결혼식을 가면 많이 듣는 노래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노래도 많이 듣고요, 맞아요. 그죠? 예. 신부에게란 노래도 많이 불러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물론 뭐 그런 노래 다 좋은데요. 네. 그 크리스천 커플한테는 또 이런 노래가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노래. 그렇죠.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일생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네. 이런 찬양. 네, 그렇죠. 참 그 축가로 하기에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크리스천들에게는 국민 축가로 통하는 찬양인데요. 결혼하기 좋은 바로 이 계절에 이 찬양의 작곡가를 오늘 모시기로 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삶을 노래하는 신경과 의사 남경식 집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나와주셔서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국민 축가라고 어떠신지요? 쑥스럽습니다.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우리가 아주 재밌게 봤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도 고치시면서 밴드. 공부도 하시면서 그죠? 밴드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 활동을 하신 모습과 비슷하시죠? 그런 얘기 좀 요즘에 많이 듣긴 했거든요. 네. 뭐 비슷하긴 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밴드 활동하는 무대가 이제 대학 시절에는 기독 동아리였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교회죠. 교회에서 그런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제가 좀 아까 이렇게 잘 못 불렀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예. 이 찬양을 작곡가가 직접 조금만 불러주시죠. 좀 들려주세요. 노래를 엄청 못하는데 이거 좀 같이 치면서 네네네네. 들려주죠.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일생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됩니다. 네. 아우, 네. 녹아내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미롭고 아름다운 곡인데 어떻게 이 곡을 만드셨는지 이 궁금하네요. 곡이요? 네. 이 곡은 제가 그 대학 다니던 시절 1996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이제 지금 제 아내가 된 그 여자친구와 네. 함께 그때 선교단체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찬양팀이었죠. 제가 네. 찬양팀 리더였고 이제 와이프가 찬양팀 원이었는데 그때 저희 지도 간사로 계시던 분께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가사를 갑자기 써왔더라고요. 써와가지고 우리 저기 간사님 축하곡을 만들어 드리자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이제 곡을 붙였고 같은 학교 다니는 그 IBF 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연습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앨범을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선물 드리고 이제 축가로 불러드렸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는 혹시 이게 프로포즈 곡인가 궁금했었는데 두 분이 같이 만드신 곡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사가 되신 분이 네. 또 이렇게 작곡도 하시고 연주도 하시고 달란트가 참 많으신데 어쨌든 인생을 이렇게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음악을 접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저는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원래 군인 하시다가 제대하시면서 이제 경기도 가평 쪽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어머님이 그때 저를 이제 무슨 학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정규과정 말고 뭔가 학원을 배우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네. 태권도 가겠냐, 주삼 배우겠느냐, 컴퓨터 배우겠냐 했는데 제가 다 싫다 그러다가 네. 갑자기 피아노 갈래? 그런데 그냥 한번 가볼게요 해서 그냥 간 거예요. 어. 근데 가서 해봤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사실 그 당시 보면 애들은 피아노 다니면 장난반 피아노 치고 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피아노 앞에 앉으면 장난을 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작품들 하나하나 이렇게 연주하다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쯤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진도가 나가면서 이제 슈베르트 곡들을 슈베르트 즉흥곡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슈베르트 즉흥곡의 그 작품 번호 90번에 이렇게 4곡이 있는데 그 4곡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나도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를 처음 가졌던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그 무렵 그러다가 뭐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어머님한테 한번 되게 무슨 일로 한번 되게 크게 야단 맞은 일이 있었는데 네. 그게 제 딴에는 되게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억울하다 해서 이거 억울하면 어떻게 풀지 막 그러다가 네. 급기야 억울한 마음이라는 곡을 최초로 쓰게 작곡을 하게 됐어요. 네네. 네. 근데 아쉽게도 그 곡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은데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되게 슬픈 멜로디로 이렇게 처음 썼던 게 이제 계기가 됐고 예,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끄적끄적 됐죠. 근데 이제 너무 지식이 없다 보니까 곡은 쓰고 싶은데 모르니까 막 이제 교회 가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음을 하나씩 눌러보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음이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 하면서 막 실험을 했었고 그 당시 또 이제 우리 주찬양 1집 최덕신 씨 네. 보면 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거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악보 보면서 막 화음이 어떻게 되나 막 연구하고 백과사전 찾으면서 어머. 소나타 형식은 뭔가 막 이런 거 막 뒤져가면서 막 끄적끄적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유치하게 되다가 중학교 넘어가니까 조금 이제 궤도에 올라갔던 것 같고요. 혼자 하다가 그렇게 그게 시작이 됐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쭉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전부 독학으로 지금 곡을 막 이렇게 배우신 거네요, 만드는 걸. 피아노관을 이제 어릴 때 다녔던 것이 뭐 5년간 다녔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는 거의 독학이었고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약간 재즈 피아노에 관심이 있어서 재즈 피아노 한 1년 정도 배운 적은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보통 이제 좋은 곡을 들으면 이 곡을 한번 연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도 이 곡처럼 써봐야겠다라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건 진짜 남다른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은 곡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곡을 쓰셨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슈베르트나 이렇게 클래식을 좋아했고 그 당시엔 클래식주의자라서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클래식을 흉내내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한번 시험을 완전 못 보고 나서 부모님이 이제 너 피아노 학원 그만 다녀 해서 이제 못 다니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그 당시에는 이제 비평준화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됐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가평에서 살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하숙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로 오게 됐었고요. 새로운 교회에 이제 오게 되면서 근데 갔더니 그 교회도 생긴 지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고등부에서 찬양팀 만들어서 그리고 찬양팀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복음송가를 이제 막 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요. 이제 복음송가 쓰기 시작하고 이제 복음송가를 쓴 거를 그 찬양팀에서 같이 부르면서 또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는 또 문학의 밤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문학의 밤. 다른 교회에게 문학의 밤 행사하면은 저희 교회 가서 찬조 출연하면서 찬조 막 출연 하고. 있었어요, 맞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또 하고 다른 데 불러오고 막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도 너무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그때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 교회 생활도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 교회는 그때 고등학교 때 딱 3년 다니고 원래 거기에 제가 본거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3년 다니고 그 뒤로는 또 다시 또 고향으로 갔어야 됐었죠. 네. 그래도 집 떨어져서 그렇게 있는데 그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건 너무 귀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예, 집 떠나는 게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처음에 한 달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비평준학교다 보니까 그 야간 자율학습을 저녁 9시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제가 멘탈이 나가가지고 처음에는 계속 책상에서 누워서 잠만 자고 이랬다가 다행히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하숙집에서 그 교회 같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가게 돼서 거기서 너무 좋은 인연들을 만났고 좋은 그 계기가 돼서 고등학교 시절을 또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찬양이라는 건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노래잖아요. 네. 예,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도 가까이 지내는 예, 그런 시간들이 많았을 텐데 어떠셨는지요? 네. 열심히 이제 음악도 좋아하고 복음성도 열심히 만들고 그러긴 했는데 고등학교까지는 조금 제가 불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뭐 사실 1999년대 뭐 지구 망한다는 노스트라다무스 얘기도 있었고 네. 그래서 휴거 얘기도 막 있었죠. 그런 예, 있었잖아요. 사실 제가 뭐 그런 걸 믿는 건 아니었지만
그 괜히 이렇게 지금 죽으면은 이제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막 이런 불안감이 계속 있었죠. 이제 계속 교회 활동을 했었지만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그 IVF 활동하면서 어느 수련회에서도 이제 인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사라졌던 것 같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게 사실은 때로는 뭐 말씀, 때로는 설교, 때로는 찬양, 때로는 기도 이렇게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들처럼 막 이렇게 기도 중에 막 목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러진 잘 않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제일 귀중했던 시간이 대학 시절 같은 경우는 예, 피아노 있는 방에 가서 피아노 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날 좋은 날 기타 들고 나가서 이렇게 띵가띵가 하는 이제 그러면서 하나하나 울리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랑 교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친구들 다 자고 캄캄한 밤 되면은 그냥 혼자서 이렇게 그냥 불 살짝 켜놓고서 이제 혼자 피아노 치고 그러면은 치면서 이제 딱 이제 위에서 그분이 듣고 계시는 상상을 하면서 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잘 느끼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은 제 신앙에 있어서 정말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네. 그렇게 음악을 정말 사랑하시는데요. 그 대학을 음악을 전공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의대를 가셨어요. 네. 그 의사의 꿈을 꾸고 계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음악은 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공부를 꽤 하는 편이었으니까 음악 쪽으로 보내기보다는 공부 쪽으로 뭐 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음악을 강제로 못 하게 됐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로 자체가 이제 음악 쪽으로 이제 아예 이렇게 안 됐었죠. 이제 음대를 가려면은 레슨도 받고 계속 그쪽 입시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그럴 형편도 안 되기도 했고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은 일단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딱 이제 명문대에 들어가고 들어가면은 공부는 대충 하고 주찬양 선교단에 들어가겠다. 워낙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로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주찬양 선교단 들어가서 최덕신 씨 후계자가 되겠다라는 게 제 꿈이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셨구나. 예. 네, 공부는 이제 안 할 생각이었죠, 사실. 그랬는데 쉬는 시간마다 세수를 해야 되는 징크스가 있었어요. 계속 그래요? 학교 시절마다 맨날 그랬는데 그날 갑자기 1교시 마치고 나서 그 수도가 망가진 거예요. 와우. 그래서 세수를 못 한 거예요. 예. 그때 추웠잖아요, 수능 때는. 네, 근데 저는 얼굴에 물기가 있는 상태로 시험을 봤어야 되는 징크스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래요? 두 번째 교실 거를 망해버렸어요. 어머. 그때 그래 망해버리면서 이제 그때 떨어졌었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전기 후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 안 되고 이제 후기 중에서 찾다 보니까 이제 집 근처 제가 집이 가평이니까 이제 춘천에 있는 이제 한림대 의대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고요. 근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이게 제 적성에는 안 맞는데 어머. 꾸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막 이러다가 약간 엉거주춤하게 쭉 의대를 다니게 된 상황이 돼버렸죠. 네. 그 옛날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학교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왜 대학 가야지 맞아, 나가려고 맞아.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예. 어쨌든 마음속에 그 음악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 그 사랑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의대를 들어가면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진짜. 예. 근데 그 시절에 공부하게끔 지켜줬던 게 피아노였다. 뭐 이런 간증이 있다고 하시는데 예, 어떤 내용인가요? 그 말이 맞습니다. 이제 사실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교양 과목 들을 땐 잘 몰랐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의학 과목 들어가는데 이게 외울 게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많겠죠. 예. 막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원래 그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그 처음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네. 의학 과목을 4과목을 배우는데 4과목 중에 2과목이 재시험이 걸린 거예요. 그 재시험도 못 보면 유급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제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울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친구가 와서 야 울지 마. 그래서 막 응원해 주는데 그 친구는 3개 걸리고 뭐 아무튼 동병상련이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사실 의학이 제가 학창 시절에 6년 동안은 사실은 되게 잘 안 맞았어요. 이게 내 기질이랑 안 맞는 학문을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안 맞으면 참 견디기 힘든 학문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은 더 IVF 활동에 더 너무 매진을 했고 이제 IVF 활동에 매진하다 보니까 공부는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계속 성적은 간당간당하게 나오고 다행히 유급은 안 당했는데 뭐 그랬고 또 그 당시에 또 이제 와이프 만나면서 지금 와이프한테 여자친구 만나는데 연애 과정도 이렇게 순탄치는 않았거든요. 이게
이거 와이프가 제 첫사랑인데 두 번 정도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힘듦이라든지 이제 공부 자체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힘들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다행히 의대 건물 중에 피아노 있는 방이 있어서 이제 거기 네. 가서 맨날 질질 짜면서 이제 피아노 치고 그걸로 위로받으신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 당시 만들어낸 제 곡집 의대 곡집이라고 할까요? 12개짜리 피아노 곡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지금 들으면 유치해서 어디 내놓지는 못하는 수준인데 아무튼 그 당시는 제가 그 시기를 버틸 수 있게끔 해줬던 거죠. 너무 다행이었죠. 그 의대 세미나실에 피아노가 있었던 게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방황과 뭐 갈등으로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방황이 그죠? 연주하면서 예, 공부하다가 연주하다가 너무 엄마 마음으로는 되게 이상적인 방황이 아니었을까. 건강한 그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그 곡은 아닐지라도 그 작곡 모음집을 내셨다면서요? 아, 네. 작년 10월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쭉 써왔던 이 피아노 곡들을 네. 이제 11곡, 피아노 곡 10곡이랑 노래곡 한 곡 해가지고 11곡짜리 이제 정규 앨범을 냈었습니다. 네, 궁금해요. 들어보고 싶네요. 아, 더 들려드릴까요? 네, 들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아요. 마음이 진짜 편안해지는. 네. 네. 그냥 단순히 좋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네. 뭐랄까 연어 한 마리가 이렇게 조그만 연어였는데 세상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막 일생을 지내고 다시 또 그 자리로 온 것 같은 뭐 네. 그래서 또 다른 또 예, 새끼 연어들이 또 태어나서도 뭐 아니 모르겠어요. 막 그런 어떤 묘한 느낌 같은 게 막 드네요. 네. 너무 멋있다. 진짜 예. 너무 이렇게 저는 되게 쉼을 주고 편안하게 저를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음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진짜 악보집이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배워보고 싶은 그런 곡이네요. 예. 네, 지금 악보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 반 정도밖에 아직 악보 작업은 안 돼서 네네. 아마 서둘러서 이제 할 생각입니다. 아, 네네, 네. 제목은 뭐예요? 방금 연주해 주신 이거는 이제 곡은? 송 퍼 딘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딘스를 위한 이제 노래라는 뜻인데 그 딘스가 DYNS에서 네. 그 제 새 아이들, 그러니까 디어, 예나, 유나, 서빈 이렇게 해가지고 딘스라는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네, 그렇습니다. 곡이었군요. 네, 네. 제가 잘못 듣진 않았네요. 그러면 그럼 예. 연어가 다음 세대가 느껴지는 진짜 뭐 그러네요. 예 네, 그런 네. 느낌이 좀 있어서 뭐 물론 이제 연어이긴 해도 예. 그 연어가 갖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네, 네. 갔다가 돌아오고 또 이어지고 하는 그런 느낌. 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곡을 만드실 어떤 감동 그런 건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이제 큰애가 이제 뭐 대학교 처음 이제 신입생이니까 네. 사실은 최근 한 10여 년 정도를 그 사춘기 때문에 되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도 어렵죠. 힘들었을 거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컨트롤하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었었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되게 있었고 갈등이 있다가 좋아졌다가 있다가 좋아졌다가 수차례 반복했었고 저도 와이프도 되게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전에 들려드렸던 이 곡은 이제 작년 한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작년 사실 제가 얼마 안 된 곡인데 그때 이제 어떤 이유로 제 둘째 딸이 되게 막 슬퍼하고 울고 있는 거 봤어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뭐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프고 또 그 당시 입시생이었던 첫째 딸은 첫째 딸대로 또 막내애는 막내대로 또 이렇게 애들 삶이 갑자기 어느 날 막 이렇게 울컥하게 다가오는 날이 있었어요. 맞아, 아이들 네, 그냥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냥 일관되지 못하게 또 막 버럭버럭하는 이제 부모 만난 것도 불쌍하고 아무튼 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있다가 그냥 그날도 또 불 꺼놓고 또 이제 막 혼자서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그 이 멜로디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냥 거의 쭉 나왔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막 어디 고치고 이런 게 뭐 디테일까지 거의 한 이틀 만에 다 나오고 나서 이제 애들한테 들려줬더니 애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요 곡 자체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쓰게 됐던 거고 아이들과 되게 어려웠던 순간들 뭐 지금도 사실 뭐 여전히 부딪힐 때가 있고 여전히 그럼요. 제가 제대로 못할 때가 있긴 하는데 네. 그러더라도 작년에 그 계기로 조금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좀 잘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게 조금 올라가는 제 스스로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해야 될 게 많은 시기여서 부모가 그 아이들 마음을 참 헤아려 주지 못하고 체급만 하는 맞습니다. 그런 시기가 아닌가 네.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연주곡을 내신 것처럼 그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아이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대학교 진학하고 나서 찬양팀 활동을 했다 네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팀 활동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군대 뭐 이런 과정들을 쭉 밟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못 하게 된 거죠.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아예 병원에서 나오질 못하니까요. 교회도 못 가니까요. 네.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완전히 놓게 됐죠. 놓게 됐는데 그래도 그건 있었어요. 뭐냐면은 난 언젠가 다시 할 거다. 언젠가 다시 시작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 의사로서 생활하기 시작하는 게 보통 한 30대 중반부터거든요. 30대 중반이 됐고 막 적응하느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곧 4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한 2013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막 되게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대로 갔다간 그냥 이대로 70살 되겠다라는 그 위기감이 갑자기 확 느껴져서 이제 뭐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갑자기 막 그냥 어디 학원 등록해가지고 뭐 음악 관련한 건 뭐든지 배우겠다고 해가지고 막
배우로 다니고 뭐 오케스트레이션 배우고 뭐 배우고 막 이렇게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네. 그때는 막 절박해서 뭐래도 해야 됐던 거죠. 그렇게 됐고 그때 아까 제가 결혼 축하 저저 들었다는 그분의 소개로 어느 밴드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길 가는 밴드라는 밴드였는데 네. 거기서는 제가 이제 피아노 친 건 아니고 베이스 기타를 쳤거든요. 오. 네, 베이스 기타 쳤는데 그 와이프는 그때 피아노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되면서 여기서 찬양팀 하게 되고 찬양팀 활동을 하던 도중에 되게 저한테 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예배 인도자를 만났고요. 이제 그 예배 인도자의 또 도움을 받아서 또 음악을 어떻게 할지를 또 많이 정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제 피아노 앨범을 처음 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 그리고 작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피아노 앨범을 내면서 세 지금까지 번째 앨범. 예, 처음에 두 번은 이제 디지털 싱글이었고요. 아, 정규 네네. 앨범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네. 그 세월을 지내시면서 예 그렇게 음악을 통해서 예, 삶을 좀 풍성하게 갖고 가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녀한테 마음을 전하려면 그냥 앉혀놓고서 야 마음이 이런데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금처럼 음악으로 작품으로 들려주면서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자녀한테. 네네. 예.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맞죠? 아빠가. 예. 네. 근데 지금도 이제 자녀들이 제 음악을 즐겨 듣지는 않아요. 네, 즐겨 듣지는 않는데 애들은 여전히 뭐 힙합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죠. 그렇죠. 네, 그러긴 하는데 저는 저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곡들이 이 아이들이 내 나이 때 됐을 때 이게 이때 아빠가 이때 이런 감성이었구나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년 뒤에 우리 아이들한테 미리 써놓는 음악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아빠의 아빠가 나를 위해서 들려준 곡이다, 만들어준 곡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면 그 사춘기 아이들을 위해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계실까요? 그게 사실 뭐 제가 알고 저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아웅다웅했던 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이제 첫애 같은 경우가 이제 첫애가 이제 걔도 이제 음대에 들어갔거든요. 네, 음대 들어갔는데 갑자기 고3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갑자기 음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때 음악을 잠깐 배운 적은 있긴 하는데 그 뒤로 음악을 전혀 안 했거든요. 야, 너 갑자기 지금 음악을 한다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래서 따님이? 네, 따님이 그래서 네. 그렇게 음악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래 한번 입시학원 가보자 했더니 이제 입시학원에서도 처음엔 좀 황당한지 이제 그럼- 고등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막 입학하려는 애가 3년 동안 해가지고 음대를 가겠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음악이요? 피아노. 오, 그것도 세상에. 클래식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도 악기를 좀 다른 악기를 하는 게 어떻겠니? 뭐 바순이나 남들 안 하는 악기 같은 거 하자 그러는데 죽어도 피아노를 하겠대. 얘가 갑자기 그때 쇼팽에 빠져가지고 그래 해봐라 그랬죠. 해봐라고 하고서 이제 막 3년 동안 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정도가 모자라게 느껴졌어요. 이게 지금 너무 급박한데 3년만 이거 남들은 10년씩 하고서 어렸을 때 완전 조기 교육해서 들어오는 건데 네네. 그랬는데 어쨌든 그 때문에 막 면박도 주고 또 애 울리기도 하고 저도 속상해하고 와이프도 울고 뭐 하여튼 뭐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랬죠. 네. 근데 얘가 이제 가고 싶어하는 대학 여기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사실 아무도 거기 갈 거라고 피아노 선생님도 생각 안 했고 얘도 생각 안 했고 저희도 생각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된 거예요. 된 걸 딱 보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게 되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는 했지만 네. 실제로 이루어주실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본인도 놀랐어요. 본인도 놀라가지고 본인도 놀랐어요. 네, 저도 놀랐고 어. 그 본인도 놀라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얘가 사실 교회 나가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네. 아 진짜 누가 하나님이 좀 도와준 것 같다고 음. 네,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 나가겠다고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잘 안 가다가 가더라도 거의 끌려가다가. 지질 끌려가는 네, 듯한 네, 애인데 네. 그리고 사실 간다 그러고 밖으로 샌 적도 있고 막 이랬는데 네. 근데 갑자기 간다 그러는 거니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입시 이후로 갑자기 그냥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또 많이 컸더라고요. 얘도 이제 커가지고는 이제 엄마 아빠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몰라 막 이런 얘기하고 이제 전에 속삭였던 했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저희도 좀
뒤돌아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게 이렇게까지 하신 게 네. 이분이 이게 진짜 네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계획을 짜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모두에게 관여해서 일하시니까요. 네. 아이들도 이제 커가면서 철이 드는 거고 네네. 사실 저도 뭐 살살 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이들 통해서 철이 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 지금 그러면 음악은 이렇게 취미처럼 계속 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 아니면 어떻게 또 음악 활동을 또 하시는 건가요? 뭐 사실 뭐 음악 활동을 한다는 거를 만약에 이제 뭐 어디 콘서트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한다라면은 뭐 그렇진 않죠. 이제 그렇진 않고 저는 분명히 의사라는 이제 명확한 직업이 있으니까 그 직업에 충실하게 해야 되고 그 직업에 누가 안 되게 계속 해야 되는 건 맞죠. 이제 그거는 제 그쵸. 본업인 건 맞고 그 제가 아까 그 예배 인도자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하는 게 음악에다가 제 삶을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그 무렵부터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은 제 곡들 하나하나에 보면은 어떤 시기에 제 감정이 있거든요. 제 감정이랑 제 스토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송포딘스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음악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냥 몇 명이라도 제 음악 듣고 잠깐 기분이 좋아지고 슬플 때 잠깐 마음 좋아지고 잠깐 이렇게 번잡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연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잠깐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네. 그걸로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늘 그리는 그림이 제가 아주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이제 거동 못하고 이제 죽음을 임박했을 때 어디 요양원이나 이런 데 누워있을 때 누군가 내 귀에다가 이어폰을 껴주고 제 음악을 들려준다면은 아마 행복하게 눈 감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 너무 멋진 연주, 감동적인 연주를 들려주셔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 남 집사님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 음악, 피아노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망가졌겠죠. 사실 피아노 없었으면 아마 되게 안 좋은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되게 자기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 왜냐면 제가 그 초중 고등학교 때 제 성격을 알거든요. 되게 이기적이었거든요. 동생들 되게 많이 괴롭혔고 아마 그대로 쭉 갔을 것 같아요. 이제 음악이라는 거로 순화되지 않고 음악으로서 하나님이 저를 가꾸지 않으셨다면은 아마 그 성격 그대로 갔을 거고 특히 이제 의사라는 직업은 그 성격이 강화되기가 되게 쉬운 직업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당한단 말이죠. 근데 그 공격을 이제 공격을 당할 때 그 공격에 대해서 잘 설명해드리고 그걸 다시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게 의사의 또 일인데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돼 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들은 믿을 게 못 돼 하면서 되게 방어적으로 되게 쉽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음악이 없었으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강화돼 가지고 되게 아마 저밖에 모르는 사람, 뭐 교회는 계속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사람이 됐을 확률이 되게 크다고 보여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맞고 자랐던 여동생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게 20대 때 또 30대 때 제 분수 보더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변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동생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동생아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어렸을 때 때려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미 용서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송포 동생 하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자기 건 안 만드냐고 그러길래 영감이 와야 되는 거라고 아무 때나 안 된다고. 기대하십시오. 송포 시스터 하나 또 글쎄 나갈 말이에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사도 중요하고 아빠도 중요하고 음악가도 정말 중요한데 어떤 의사, 어떤 아빠, 어떤 음악가이고 싶으세요? 20대 때 저는 저기 꿈꿨거든요. 아이들이랑 잘 소통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될 거다라고 꿈꿨어요. 사실 그 당시 20대 남자 중에서 그런 꿈을 꾸는 사람 제 주변에 없었거든요. 또 나만 그런 꿈을 꾸고 있다고 되게 나는 좋은 아빠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실제로 지금 나이 돼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이제 아니었던 거고 제가 이 시기에 뭔가를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70대가 60, 70대, 80대 이랬을 때 제 지금 이 나이를 봤을 때 이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한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수많은 실수를 하고 비틀비틀 거렸지만 그렇지만 우리 아빠가 그때 실수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려고 했었구나. 그거 하나만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환자들한테도 그게 남았으면 좋겠고 저 의사가 매번 잘하지는 못했겠죠. 그냥 가끔은 이상하게 택택거릴 때도 있었을 거고 가끔은 얘기 더 하고 싶은데 말 끊은 적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자기를 많이 치료해 주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의사다.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그러려고 노력했던 아빠다. 100점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나중에 그날 됐을 때 야, 경식아 애썼다. 잘은 못했는데 애썼다.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그냥 펑펑 울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해주시더라도. 그냥 그게 지금 저를 살아가게 하는 제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요. 예, 뭔지 모르게 제 가슴에 좀 이렇게 응어리져 있고 맺혀 있던 것들이 좀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네. 이게 음악의 힘인지 아니면 지금 전문의한테 제가 상담을 받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두 가지 다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선물해 주실 수 있는 또 연주 음악 같은 거 없을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거는요. 곡이 길어서 다는 알려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면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건데요. 그 의학 용어 중에 이제 에이탁시아 또는 아탁시아라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보행 실조라 그래요. 이제 걸을 때 균형을 못 잡아서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걸을 수는 있는데 계속 비틀비틀 거리고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는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삶을 대별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삶도 계속 왔다 갔다 이러면서 비틀비틀 거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에이탁시아라는 이제 의학 용어 병명이긴 한데 그거로 담아봤고요. 그리고 이 곡을 제가 일부러 이제 끝에 쪽에다가 좋으신 하나님 있잖아요. 네. 이거를 약간 멜로디를 변형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곡의 끝부분만 살짝 들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게 끝이 이렇게 끝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틀거림의 끝에는 인생의 비틀거림의 끝에는 좋으신 하나님이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살아간다. 맞아요. 이런 뜻입니다. 네. 오늘 너무 아쉽습니다. 네. 참 더 많은 곡의 연주도 듣고 싶고. 네. 얼른 연주집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두 분 드리려고 CD 가져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회가 되면 나중에 공연도 같이 좀 해주시면 참 네.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희야 들고요. 감사하죠. 네. 어쨌든 앞으로 하나님 주신 의술로 더 많은 사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음악으로 네. 또 더 많은 사람 위로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상담을 받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자녀를 키우면서 지냈던 시간들 또 인생을 살면서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상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안에 음악이 있어서 더욱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삶의 아름다운 간증이 음악으로 네. 이렇게 열매 맺어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곡으로 또 저희를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